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입니다. 오늘 같이 정리하실 주제는 지난 시에 예고드린 대로 그리스 역사의 에게 문명의 3편, 크레타 문명과 미케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즉 헬라스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인 크레타 섬은 에게 문명은 물론 그리스 문명 또는 유럽 문명의 시작이 된 곳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지중해에서 5번째 큰 섬입니다. 면적은 8,336평방킬로미터로 충남보다 약간 넓고 제주도의 약 4.5배가 됩니다. 높은 산맥과 산이 많아서 주산물은 포도, 올리브, 치즈, 허브, 물고기와 문어가 유명합니다. 크레타 섬에는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동부, 중부에 각각 독립적인 세력이 형립되었으나 BC 2000년경에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미노스 왕 때 전성기를 이뤘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인 크노소스에 페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 등에도 청동기 시대의 궁전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크레타에는 이다산에서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인 제우스가 성장했고 황소로 변신하여 페니키아의 공주인 에우로페를 데려가서 사랑을 나누고 떠나며 사랑의 선물로 이 일대 지중해를 줌으로써 라틴어인 에우로페, 영어로는 유럽의 어원이 되었죠.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을 속인 죄로 왕비 파시파에가 괴물 미노타우루스, 즉 소죠. 미노스의 소를 낳게 됩니다. 미노스 왕은 건축가인 다이달로스에게 명하여 유럽 최초의 4층 규모의 1300개에 달하는 방과 라비린토스 즉 미궁을 건설케 하여 미노타우루스를 가둡니다.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도록 돕고 같이 도망칩니다. 미궁의 비밀 누설죄로 미궁에 갇히게 된 다이달로스는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미궁을 빠져서 날랐으나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이카루스는 날개가 녹는 바람에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즉 신에 도전하는 것은 가혹한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화이기도 하죠. 여기서 타우루스는 라틴어로 황소 또는 숫소를 의미하기에 미노타우루스는 미노스의 황소 또는 소가 됩니다. 암소는 라틴어로 바카죠. 그래서 코로나는 물론 감기도 예방을 위해서 맞는 예방주사를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를 보면 최초의 예방접종약을 암소에서 얻었기에 암소의 바카와 의약품의 메디신을 합쳐서 바카 메디신인데 줄이면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호환과 마마였다고 합니다. 호환은 호랑이를 의미하고 마마는 천연두라고 합니다. 즉 높임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16세기 유럽인들이 뿌린 천연두의 남미 인구 약 2,500만 명 중에서 90%가 천연두로 죽었다고 하고 1977년 천연두가 박멸될 때까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10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결사 영국의 제너가 알아낸 예방주사는 암소의 고름이었고 그래서 종두법 또는 우리나라에서 우두라고도 하죠. 콜레라와 광견병 예방약품을 만든 파스테르가 병을 예방하는 모든 의약품을 백신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어서 집단 면역에 이르고 그간 인류를 괴롭혀온 많은 질병이나 전염병을 이겨내듯이 빨리 코로나로부터 모든 인류가 벗어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이참에 우리도 이제는 K-방역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독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이라클리온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는 청동시대의 도시국가 유적으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엿볼 수 있는 왕궁 유적지이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60에서 170에 이르는 거대한 궁전으로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3, 4층의 1000여 개가 넘는 방이 배치된 정방형 구조인데 설계가 워낙 복잡해 라비린토스 즉 미궁의 궁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구조에다 수도와 하수도 시설 및 많은 프레스코하는 건축 기술의 발달과 당시 화려했던 궁중의 생활과 미적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나 소머리상, 황소, 그림 등은 황소 숭배와 함께 투와 고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대립하고 있고, 뱀을 든 여인상은 뱀 숭배 및 지모신, 고기 든 여인의 그림은 이집트의 미술의 특징인 정면의 원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독자적인 크레타 상형 문자와 함께 이를 간략히 쓴 선문자 AB는 물론이고 페이스토스 유적에서 발견된 파이스토스 원반도 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궁전은 1900년경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이후 남쪽에 페스토스와 말리아 그리고 자크로스 유적도 추가 발굴됩니다. 과연 유럽 최초의 청동기 문명인 크레타 해양 문명이 BC 1500년경 갑자기 몰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케네 등 일부 공격설 또는 지진 피해설 등등 여러 가지 제기되으나 최근에 세계적 지질 또는 기후, 식물, 화산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주장을 소개합니다. 기원전 1628년경의 테라 화산 폭발은 폭발 지수가 7로 1815년의 인도네시아의 탐브라 화산에 이어서 인류 역사 1만 년 이내에서 두 번째 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3m 이상의 쓰나미로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30여 킬로 높이 많은 재와 이산화황 배출로 지구의 기온을 적어도 섭씨 1 내지 2도 정도 낮춰서 흉년이 이어졌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신분 질서가 파괴되고 종교도 혼란해져서 사회 분열을 일으키며 서서히 몰락하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1만 년 이후 폭발지수 7에 해당하는 화산은 6번 있었는데 테라 화산과 백두산 화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때 백두산 폭발이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으나 폭발 시기가 946년으로 확실해지게 되자 발해의 멸망이 보다 20여 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한중일을 중심으로 백두산 화산 폭발에 관심이 높아졌고 2032년 이내에 다시 한번 폭발할 확률이 99%라고 주장하는 일본 화산 전문가의 주장도 있고 최근에는 그걸 배경으로 영화까지 제작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수온이 높아지는 등 활화산이라고 주장과 함께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크레타의 주도인 항구 도시 이라클레오는 헤라클레스가 크레타의 황소로 처치하는 신화가 설에 있어서 영어로 헤라클레온이라고도 합니다. 신구 도시로 나뉘어 구도시인 베네치아 항구에는 오스만이 건설한 코올레스 요새가 남아있고 크노소스 궁전의 발굴 유물들이 전시된 고고학 박물관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리스의 대표적인 작가인 차잔차키스의 박물관과 무덤도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써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또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나는 속박받지 않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죽어서도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레팀노에는 4차 십자군 원정 직후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았던 흔적인 베네치아 성 그리고 반오스만 제국 민족운동의 발상지인
아르카디 수도원 등이 유명하고 제2의 항구 도시인 하니아 항의 야경과 베네치아 옛 도시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크로소스 이외에 페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 및 고르티스 유적 등 선사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또 높은 산과 협곡, 사면에 해변이 널려 있어서 많은 유적과 자연경관이 어울려 많은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발칸반도 북쪽의 아카이인들이 남하하면서 오리엔트 영향을 받아서 기원전 1600년경부터 선주민을 정복하고 미케네, 아테네, 테베, 티린스 등 여러 소왕국을 건설합니다. 호메로스에 의하면 미케네가 금빛 찬란한 도시로, 티린스는 강력한 성벽의 도시로 표현되는 등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특히 미케네는 미케나이라고도 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르골리스 지방 아테네의 남서쪽 90km 떨어진 삼각형의 작은 산에 동서약 300m, 남북 약 150m의 고대 성체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강력한 왕권과 상무적 문화로 튼튼한 성벽과 트로이 전쟁을 주도하여 승리로 주도한 나라가 미케네죠. 왕권의 상징인 사자 한 쌍이 부조된 사자문을 들어서면 성 안에는 왕궁, 신전, 원형 무덤군, 창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원형 무덤은 슐리만이 아가멤논이 황금 가면을 비롯하여 황금홀, 황금사자 등 왕족들의 호화로운 장식을 확인해주는 유물들을 대량으로 발굴한 무덤군으로 대대로 여러 사람을 매장한 구덩식, 우리말로는 수혈식 분묘라고 보여집니다. 창고 안에서는 간단한 기하적 도자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분묘는 초기의 구덩식, 즉 수혈식의 분묘와 후대로 가면서 왕가에서는 둥근 천장의 톨로스의 큰 분묘가 만들어집니다. 트로이 원정의 총지휘관이었던 아가멤논 묘라고 하거나 또는 그의 아버지 아트레우스의 보물 창고라고도 불리는 분묘가 대표적이고 근처에 비슷한 형태의 9기가 있습니다. 성벽 밖에는 여러 벌집 모양 무덤과 몇 개 집터가 있는데 그중 기름장수의 집에서 선상문자 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미케네 문명은 철기인의 침략으로 BC 1200년경 갑자기 멸망하여 그리스는 BC 1100에서 BC 750년까지 약 400여 년간 암흑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케네 문명도 트로이 발굴에 성공한 하이니 슐리만에 의해서 1876년 발굴되어 199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됩니다. 슐리만은 이에도 오데세오의 왕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타카 섬, 보이오티아 지방의 오르코메노스 미케네와 함께 미케네 문명의 절정을 보여줬던 티린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도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에게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으로 에게에서 일어난 유럽 최초의 청동기 문명으로 그리스 문명으로 이어져서 서구 문명의 양대 산맥인 헬레니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리스의 신화로 또 뵙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